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격전지인 위스콘신을 포함해 4개 주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반전 시위대에 저항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키 헤일리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제 예비선거로 11월 본선거에서 낙태와 이민이 가장 강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게 증명됐고 바이든과 트럼프도 그에 맞춰 캠페인을 합니다. 거의 모든 미국인은 낙태를 범죄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취소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민주주의에 더 위협이라는 말입니다. 워싱턴주의 한 판사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재판에서 인공지능으로 강화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글로벌 인프라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이 완전히 분할됨으로써 제너럴 일렉트릭을 이끈 잭 웰치의 마지막 장도 끝났습니다. 진정한 기업 영웅으로 불렸던 잭 웰치는 지금은 가장 악랄한 존재로 평가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례적으로 구호단체 차량을 공격해 7명을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세계인은 이미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국내외에서의 비난은 최고조입니다. 피해 구호단체를 설립한 요리사 호세 안드레스는 오늘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살해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대만에서 25년 사이 최악의 지진이 발생해 사망자와 부상자도 많지만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도 100명이 넘습니다. 마치 탄광에 갇힌 광부들과 같지만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많은 케이블 텔레비전은 팍스를 포함해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일리걸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요즘 거의 쓰지 않고 이민자는 인간이 아니다, 노 휴먼이다, 애니멀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탑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예비선거 결과보다도 그 같은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는 will be raped, plundered, and robbed bare to pay for welfare, free health care, free housing, food stamps, Medicaid. I will end the carnage, bloodshed, and killing. 네, 블러드배쉬 이런 말을 맨 마지막에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이제는 새로운 팀이 나왔네요. 재무부가 나왔습니다. 재무부가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절도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그 같은 얘기들을 했고 더 이상 이제 이민자는 no human, anima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리걸도 안 붙인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뒤에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뉴욕, 로드아일랜드, 커네디컷 그리고 격전지인 아주 중요한 위스콘신의 예비선거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에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좋은 대통령, good presiden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지금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스윙 스테이트 위스콘신만 보겠습니다. 지금 위스콘신 이전에 미시건이라든가 아니면 미네소타주에서 민주당을 먼저 보겠는데요. uncommitted, 확정되지 않은 누구라고 딱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표현들은 다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uncommitted라고 쓰기도 하고 unconstructed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위스콘신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단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에게 이제 투표하지 않는다는 빨리 이걸 끝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즉각 영구적인 휴전을 미국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압박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하는 목표가 2682표였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거의 배 정도까지 채웠거든요. 왜 2682표냐 하면은 이게 바로 2020년도에 바이든이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에게 이긴 딱 그만큼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 경합주에서 당신을 트럼프에게 지게 할 수 있어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아직까지 뭐 90% 이상은 나왔지만 4만 표 이상이 47,846표 8.4%가 위스콘신에서 uninstructed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커네디컷이나 로드 아일랜드에서도 uncommitted가 11.5%, 14.9%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뉴욕은 이런 어떤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블랭크로 아무도 찍지 않은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죠. 아랍계가 많은 미시건주에서도 이렇게 언커미리드가 13%가 나왔고 미네소타에선 더 많은 19%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민주당 예비선거인데 8.4%, 11.5%, 14.9%가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았고 그 전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하와이, 워싱턴주, 노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에서도 마찬가지 빨리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하라 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나쁜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전 후보죠. 보셨습니까? 요즘에 한 달 전에 제가 캠페인을 중단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아무도 니키 헤일리에게 카메라를 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보이지도 않고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신문에서 기사를 써주지도 않는데 위스콘신 투표 용지를 찍을 때 이름을 빼기에는 늦은 시간에 선거를 캠페인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79.2%의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니키 헤일리가 13%나 가져갔습니다. 공화당 예비선거인데 13%가 아직도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는 거고 게다 대고 이제 무당파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되죠. 더군다나 뭐 조지 코너웨이라고 왜 무슨 코너웨이였었죠? K자가 시작되는 캐서린은 아니고 캐롤라인도 아니고 아무튼 K자예요. C자도 아니고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의 남편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안 된다 하면서 9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에 뭐 기부를 해버린 이런 정도여서 이렇게 크게는 트럼프는 니키 헤일리, 바이든은 이스라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두 사람이 쭉 이제 선거 날이라고 캠페인도 하고 하는 것이 완전히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캠페인을 반 이상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어둡고 해피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찍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민, 하나는 낙태. 낙태는 바이든에게 좋은 것이고 이민은 트럼프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윙 스테이트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서류미비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냥 이미그런트라고 얘기합니다. 노 휴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시건주에서는 사진을 보니까요.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그 연단에 스탑 바이든의 국경 블러드배쉬 국경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국경 학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경 피바다. 바이든이 국경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걸 멈춰야지 된다. 내가 못 이기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뭐 재무부가 강탈당하고 있다. 이민자를 위해서 이것도 일리걸 이미그런트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이미그런트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민자를 위한 사회복지, 무료 헬스케어,
무료 주택, 무료 푸드 스탬프, 무료 메디케이드, 셀 수도 없는 혜택으로 이게 재무부가 강간당하고 레이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단어가 거칩니까? 재무부가 강간당하고 약탈당하고 강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를 찍으라는 겁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아예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bidenbloodbash.com 바이든 피바다, 바이든 대학살.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민자에 의한 범죄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조사하는 것을 보면 이민자보다 전체적인 이민자예요. 다 포함해서 이민자보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갈 확률이 훨씬 많다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이민자들을 지금 불법이건 합법이건 다 이상한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백인들을 차별한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백인 차별을 금지하는 어떤 특별한 태스크포스도 만든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과 관련된 그런 그 캠페인인 겁니다. 그리고 또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경 정책을 트럼프 시대 때 너무 조여놨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게 미국스럽지 않게 젖먹이 아이도 엄마와 떨어뜨려서 결국은 엄마 아빠 못 찾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게 싫으니까 반대로 또 느슨하게 바이든이 풀어주니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열심히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낙태 어제부터 이제 캠페인 새로운 광고가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주일 이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5월 1일부터 낙태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 미국의 동남부 전역에서 낙태가 사실상 금지된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지금 텔레비전에 질 바이든 여사가 나오네요. 어느 텔레비전인가요?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국정연설에도 텍사스주에서 정말 아이가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아이도 낳아야지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주로 가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여성을 초대를 했었잖아요. 폴스 레이디 자리에 케이트 칵스라는 텍사스의 어머니를 국정연설에서 초대를 했고 이제 이런 일들로 낙태를 이민으로 그러니까 이민 이슈가 더 강할까 낙태 이슈가 더 강할까에 따라서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그 표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애리조나와 네바다주에서도 낙태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법안이 11월 달에 투표가 됩니다. 이제 이것은 또 바이든에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낙태를 아니 왜 기본권을 무시를 하지 하면서 낙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권리가 있어야지 되겠어. 투표하러 나간 사람이 투표하러 이왕 나간 거 대통령 선거에도 투표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화당에 찍을 리는 없으니까 이건 이제 바이든에게 조금 좋은 이슈가 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에 대해서는 항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조금 약간 뭐 그렇게 복음주의자들의 철저한 그 보호와 지지를 받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가장 최근에는 여러 번 그것도 16주일이었다가 15주일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다음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은 제가 미국 사람들이 지금 뭐 기업에 대해서 총에 대해서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당별로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딱 두 가지 이슈만 거기서 이제 좀 미리 본다면 불법으로 온 이민자는 모두 추방해야지 된다. 모두입니다. 여기에. 거기는 민주당은 23%, 공화당은 84%, 무당파는 51%가 지지를 합니다. 공화당이 계속해서 이민을 문제 삼는 이유가 무당파의 51%도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는 추방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51%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밀어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는 낙태를 한 사람을 뭐 법적으로 범법자로 취급을 해서 벌금을 물게 한다던가 아니면 감옥에 가둔다던가 의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거의 유니버설인데요. 그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걸 지지하는 사람은요. 감옥에 가도록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은 민주당 10%, 공화당 18%, 무소속, 무당파 15%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낙태와 그 이민에 대한 이슈가 거의 비등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 그 다음번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아주 간단하게나마 현재의 여론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블룸버그와 그 모닝 컨설트가 바이든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잡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1%포인트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게 두 개인데 하나는 NPR과 PBS 뉴스아워,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이거든요. NPR과 PBS 뉴스아워는 그 마리스트 여론과 같이 해서 봤을 때 바이든이 조금 지지율도 올라갔고요. 2월 달에는 40%였는데 이달에는 43%. 그리고 아주 두 사람의 대결에서 이 NPR과 PBS의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2포인트 앞서가는 것으로 50대 48%로 간신히 앞서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 NPR과 PBS의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이 50%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여론조사에서는 제3자 후보가 들어가도 여전히 43% 대 41%로 바이든이 앞서갔습니다. 그게 로버트 케네디, 또 뭐 질 스타인 녹색당에, 그리고 뭐 코넬 웨스트 하버드 교수, 이 사람들 다 넣어도 이제 바이든이 앞서간다 하는 건데요. 같은 시기에 한 여론조사인데도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7군데에서 6군데에서 모두 앞선다. 뭐 비슷하기도 하네요.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 한 군데가 위스콘신. 왜냐하면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도 위스콘신에서 이 바이든이 트럼프를 1% 앞서갔고, 그리고 다른 두 군데 주에서는 동등했고 하는데 이번에 여전히 트럼프가 앞서가기는 하지만 약간의 이제 그 차이는 줄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바이든이 트럼프를 따라가지 못하는가? 경제를, 월스트리트저널이니까요.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경제와 바이든의 나이, 그리고 그 뒤가 이제 국경, 이민 문제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은 낙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는 3월 중순에 등록된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여러분들께서 무당파도 있을 테고 민주당, 공화당도 있을 테고 하실 텐데 그 사람들이 한 10가지 정도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특히 이제 인종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점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 미국 사람들이요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인데 뭐 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보니까 30%나 되는 사람들이 아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되는데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 그런데요. 두 사람 다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가 더 효율적일 것 같은가 대통령으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35% 대 30%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 효율적이다 하는 답이 5%포인트 높습니다. 이거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에겐 중요한 겁니다. 2020년에는 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가? 그때도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이
막 에너지가 많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도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4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내본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트럼프를 뭐 지지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지지하지 않기도 하지만 너무나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고 점잖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생각할 때는 아이들에게도 뭐 누구를 막 밟고 뭐 상처 주고 폭력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그래도 트럼프보다 나을 거야. 트럼프는 우리가 겪어봤고 바이든은 당시에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효율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이든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 다 애저녁에 틀렸어요. 좋은 대통령 되기는 하면서도 효율적인 것은 트럼프가 5%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무소속이 중요한 거죠. 무당파가 중요한데 무당파도 42%가 바이든도 트럼프도 좋은 대통령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런 답을 한 사람의 42%는 제3당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했습니다. 3분의 1은 바이든이나 트럼프에게, 17%는 투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11월 5일까지는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3월달 한 달 동안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오차 범위는 4%포인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떤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왜 그 각 지역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지지율 NPR 방송과 PBS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했더니 바이든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다. 지금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한 2주일 사이에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자리를 굳히기를 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차고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그렇잖아요. 선거에서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꼭 좋은 이슈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인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서 어떤 전문가는 심지어는 이제 이번에 재판 날짜가 확실히 정해진 4월 15일이죠. 스토미 데니엘스 포르노 배우와 잠자고 그걸 이제 선거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선거자금법 위반에다가 여러 가지 34개 혐의가 돼 있는 여기도 유죄를 받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길도 굉장히 지금 멀고 또 long and winding road인 건 맞습니다. 그 상황에 그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 PBS, NPR,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그냥 위에 있는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탐욕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야. 계속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어떤 땐 공급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기업의 탐욕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민주당은 89%, 공화당은 57%, 공화당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기업에 대해서 세금 엄청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무소속은 그 사이인데 전반적으로 72%의 미국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업이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야. 공급망 어떤 때는 좋아졌어도 그걸 계속 끌고 이끌어가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도에 선거에서 이겼다. 이것도 압도적입니다. 71%. 민주당은 97%가 믿고 그리고 무당파도 71% 이상이 믿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38%만 믿는 거예요. 바이든이 2020년도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을. 그리고 미국은 이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모든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입니다. 이 경우는 illegally 들어온 이민자들은 전부 추방을 해야지 된다. 공화당은 84%, 민주당 23%, 전반적으로는 이게 51%, 이게 중요한 겁니다. 51%. 그리고
이 무당파들도 51%보다 조금 많아요. 무당파가 51%네요. 전반적으로 한 50% 정도 되는데 무당파가 51%나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 다 추방을 해야지 돼 하는 얘기라고요. 요즘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백인에 대한 차별도 흑인이나 다른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만큼 정말 미국에서 큰 문제다. 빅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화당은 77%, 백인에 대한 차별이 큰 문제래요. 소수 인종이나 흑인에 관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22%, 전반적으로는 46, 7%. 그리고 거의가 이 전체적인 거기에 무당파들 생각이 비슷하게 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전쟁터에서나 쓸 수 있는 군 스타일의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허용을 해야지 된다. 이게 공화당에서는 62%, 민주당은 그런데 15%밖에 안 돼요.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차이가 큰 게 이런 문제네요. 이 총기 문제. 그에 비해서 무당파는 38%. 그런 군 스타일의 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무당파도 38%, 공화당 62, 민주당 15%입니다. 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종교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지 된다. 이건요, 공화당이신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지 된다. 40%, 공화당 40%가 정부 영향 미쳐야지 된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과반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민주당은 15%. 그리고 이제 그 무당파는 한 2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부의 정책에 종교가 영향을 미쳐야지 된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은 범죄자는 안 된다. 대통령은 아니네요. 대통령 때 저지른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 as president로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 그거는 대통령이었을 때 저지른 범죄는 용서해 줘야지 된다. 이것도 공화당을 잘 보십시오. 공화당도 이거 엄청 많을 것 같죠? 34%입니다. 민주당 가운데서도 대통령이었을 때 저지른 범죄는 용서해 줘야지 돼 하는 사람 18%나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한 24%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렇다는 것이 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제대로 된 트랙으로 가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을 뭐 허용을 하는 것? 이거는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폭력을 쓰면 그 폭력이 더한 폭력을 낳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낙태를 한 사람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도 잘 보셔야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죠. 공화당에서도 이렇게 감옥에 가거나 낙태를 했으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지 돼. 1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공화당이 18%면 민주당도 10%나 됩니다. 전반적으로 15%나 되는 사람이 공화민주 가릴 것 없이 다 합쳐서 낙태를 하면은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면들도 조금 있는데 81%는 여러분들과 지금 한 10개 정도를 봤는데 81% 정도는 나와 의견이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친구가 있다. 서로 정치적인 견해는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8%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것을 이루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NPR, PBS, 마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잠시 뒤에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워낙에 뭐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싶어 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잭 웰치가 너무 유명한 CEO 회장이었었기 때문에요. 그분이 이미 숨진 지 꽤 됐는데요. 2000년대에 숨지긴 하셨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젠 AI가 모든 부분에 들어와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워싱턴주의 한 그 판사가 워싱턴 DC 아니고 워싱턴 주입니다.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남성의 피고죠. 피고의 변호인이 인공지능으로 뭔가 그 휴대폰에서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인공지능으로서 그걸 좀 더 잘 보이게 강화한 것을 증거로 딱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걸 거부를 했는데 판사가 No, 이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이젠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킹카운티의 고등법원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린 건데 이 같은 판결 자체도 미국 법정에서 내려진 최초의 판결일 수 있다. 이건 이제 MBC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하면서 그렇게 그 MBC의 그 취재한 기자가 설명을 하더군요. 인공지능으로 뭔가가 이제 보강된 그런 증거를 재판정에서 인정을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혼란스러워지고요. 지금까지는 뭐 증인이나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것이 없는 정도에서 판단을 했는데 또 그런 걸 보고 나면은 목격자의 증언이 내가 잘못 봤나 흐려질 수도 있고 배심원들도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또 시간도 얼마나 많이 들고 절차 자체가 복잡해지고 그렇다고 판단을 한다 하면서 이 판사가 그건 우리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인공지능을 법정에서 사용을 해서 증거로 채택을 한 적도 없고요.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2021년도에 9월 달에 시애틀의 뭐 인근 술집에서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쪽에서 주장하기는 뭐 본인은 가만히 있다가 총에 맞아서 뭐 그냥 총에 맞은 뒤에 쏘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은 당시에 2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뭐 다른 차를 타고 떠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는 그런 것을 판사가 판단을 해야지 될 때 이 용의자가 아니라 피고가 갖고 있었던 그 휴대폰의 그 화면 자체를 그 화면 자체로는 모르지만 이거 인공지능으로 한 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강화시킨 거니까 이런가 저런가 하는데 그 이미지를 딱 그 본인들 변호하기 좋은 쪽으로 그렇게 보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건 워싱턴주의 한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난주에 일단은 백악관에서도 뭔가 우리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행정서명도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게 꼭 법정에서만 이런 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각 주의 정치인들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그 변하는 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하면은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인프라 기업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 뭐 전력, 제너럴 일렉트릭, 항공, 또 무슨 헬스케어, 운송, 뭐 요즘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원래는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 회사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제너럴 일렉트릭이 1800년대부터 그게 이제 쭉 이어져 왔다 하는 전기 회사로 그게 이제 모 회사인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모 회사가 토마스 에디슨이 1878년이래네요. 그 설립한 전기 조명 회사가 마더 회사인데 이제 여기서 이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어제로 이 회사가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3개의 분야로 분할이 돼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항공, 에로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뭐 제너럴 일렉트릭, GE, 헬스케어가 있고 또 다른 회사, 세 개의 개별적인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를 우리도 막 전기에서도 읽고 엄청난 기업이냐 하면서 잭 웰치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81년부터 2001년까지 뭐 제조업체였죠. 완전한 그때는 100% 제조업체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 CEO로 있으면서 말 그대로 전설적인 경영자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회사가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는 게 마감이 되면서 그의 마지막 챕터도 완전히 닫혀버린 거고 잭 웰치에 대한 평가도 시대가 달라지면서 엄청나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서 뭐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지니어로 들어갑니다.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뭐 최연소 제너럴 일렉트릭 역사상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돼서 1999년도에 이미 포춘이 선정한 20세기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는 미국에서 아주 정말로 막 모범처럼 이렇게 전형처럼 따랐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유명한 게 정리해고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딱 들어가 봤을 때 회사가 너무 방만했다 해서 다 쳐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리해고를 통해서 뭐 자본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기업의 인수합병도 많이 했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화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정리해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 그것 하나와 또 하나는 세계 1위, 세계 2위가 될 수 없는 사업에서는 우리는 철수한다. 최고만을 고집한다. 이런 경영 방식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을 오랜 동안 수십 년, 20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군요. 3월 1일에 84세로 숨졌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전설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의 이제 회사가, 그가 이끌었던 회사가 세 개로 완전 쪼개져서 그의 레가시도 너덜너덜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던데요. 그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CEO였지만 이게 금융공학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직원들의 일자리를 희생을 하고 그리고 회사 주가 같은 것은 뭐 조작의 혐의도 많이 있고요. 해서 엄청나게 본인은 보상을 받았죠. 부를 가져가고 2000년도에 8월 28일에 잭 웰치가 CEO 마쳤을 때 제너럴 일렉트릭이 5,940억 달러 가치를 지녀서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2조, 엔비디아도 2조, 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많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5,940억 달러 가치 들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S&P 500가 한 그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뭐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제 이렇게 세계로 분할되고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조금 초라한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요즘에 새로운 경영 방식의 회사들과는 달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불명예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잭 웰치의 정리해고하는 것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막 떠올랐었던 잭 웰치를 추종했었던 그런 무슨 후배 경영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 떨려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보잉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잉사의 데이빗 칼훈도 결국은 보잉사가 자꾸만 사고 나니까 그 자리 올해 말까지만 하고 물러난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는 내부 고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도 성과 중심만 하니까 거기서 무슨 하청업체 같은 데서도 그렇고 아주 불량품 같은 것을 끼워놓고 빨리 해야 되고 하니까 또 고의적으로도 그랬다. 뭐 너네 골탕 좀 먹어봐 하는 식으로도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데이빗 칼훈이라든가 아니면 홈디포의 또 피아트라든가 뭐 알버슨에서 아주 후져서 쫓겨난 사람들 다 이 잭 웰치 방식으로 경영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겨우 뭐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뭐 한 사람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게 진정한 기업 영웅이다, 용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90년대에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장 악랄한 창조물이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악랄한 존재다. 이렇게 알려져서 그가 숨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평판을 받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사느냐와 어떤 평판이 있느냐는 뭐 많이 다르죠. 지금 것이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뉴스를 전해드릴 때 미국은 정말 풍부하고 많이 훌륭한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방송의 탑 뉴스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는 세계 구호단체가 가자지구에서 사람들 먹을 것을 싣고 어디로 옮겨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완전 그 안을 보니까 7명이 숨졌는데 사람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새까맣게 다 조각조각이 돼버렸는데 그 공격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탑 뉴스거든요. 백악관에서도 이 월드 센트럴 키친을 만든 호세 안드레스라는 그 로스앤젤레스에도 뭐 뉴욕이라든가 굉장히 그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이름은 다 달라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콘레드 그랜드 백그랜드에 있는 호텔이요. 그 호텔 안에 여러 개 식당이 있고 뭐 뉴욕에도 있고 바자르 이런 것도 이 사람 식당이고 본인 이름을 따서 한 식당도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식당업만 해서 스페니쉬 아메리칸 미국 시민권은 2013년도에 받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진이 나면 그곳에 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뭐 IT 이번에 가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쭉 주는 거거든요. 음식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엘리트들에게 달리할 수 있게 많이 해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진심이야 하고 정치권에서도 다 듣거든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났어요. 본인이 만든 월드 센트럴 키친에서 일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런 걸 수송하고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수송 차량에 여기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고 분명히 너무너무 눈에 띄게 보였었고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면 전부 방탄조끼 입고 다니는데 그런데도 그 폭격에는 방탄조끼도 소용이 없을 정도니 얼마나 산산이 무너진 채 최후를 맞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호세 안드레스 이분이 이 범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벤자민 네탄야후도 이례적으로 비극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우리가 목표를 잘못 정했다. 항상 전쟁에서는 이런 일은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을 미국에서 마치 미국의 뉴스인 것, 물론 미국인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디안, 미국계 캐나디안 또 한 사람 있고, 영국 사람, 나이는 50대부터 30대도 몇 분 있고, 제일 나이가 젊은 사람은 20대인데 아마 그분은 팔레스타인이거든요. 한 사람 통역하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냥 짐작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내용을 미국이 가장 많이 그 보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지금 이건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꼭 이 구호재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또 다른 구호재단들도 일단 그런 것을 설립한 사람들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돕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다 중단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숨져가고 있는데 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의회 모습이 보이네요. 벤자민 네탄야후 집 앞에서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시위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회에도 의회에도 인질들의 가족들도 들어가고 이래저래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조기 선거를 치러서 벤자민 네탄야후를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다른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려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숨졌고 그 사람들이 숨짐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오늘 바로 그 아름다운 기업인이면서 셰프인 호세 안드레스 씨가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쓴 겁니다.
폴란드에도 이 사람들 일하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에 가서 이분과 같이 사진 찍었고요. 2016년도에 오바마로부터 메달 같은 것도 받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하니까 트럼프 호텔에 원래는 그 전에 무슨 식당 같은 거 세우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가 아니라 이민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험한 말하고 나서 그거 막 취소하고 했었던 사람이 호세 안드레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J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25년 만에 최악의 주진, 사망자, 부상자 다 나왔고요. 몇십 명이 아직도 잔해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탄광 속의 광부와 똑같답니다. 살아계시대요 지금. 진도는 현지로는 7.2, 미국으로는 7.4, 일본으로는 7.7이거든요. 수도 타이베이까지 진동 쫙 퍼졌다고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